거기에 흔들리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600달러 깨졌어요. 올라가기 시작한다. 자, 이때부터 우리가 팔아놨던 50%를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위대한 개미의 든든한 동반자 자이언트TV 신유경 기자입니다. 미국 증시가 급격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저희에게 방향성을 제시해 주실 만한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저희 채널에도 섭외해달라는 섭외 요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요. 유동원 유안타증권 글로벌 자선배분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가장 처음 여쭤볼 게 최근 장세에서 투자자분들이 조금 제일 궁금해하실 만한 주식이 바로 테슬라가 아닐까 싶은데요. 테슬라 주가 향방은 어떻게 보실까요? 최근 600달러 선이 깨지기도 했는데요. 이런 대표적인 성장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큰 사이클에 있어서 가장 대장주의 경우에 계속 추세적인 부분은 상승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중간중간에 좀 너무 많이 미래 가치를 땡겼을 때는 한 번에 이 차익 실현을 해보고, 물론 전부 다는 아니지만 절반 정도는 털어보고 또 다시 매입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그런 타이밍을 좀 많이 잡아 드리려고 했었고요. 그 테슬라의 주가가 800달러를 뚫고 올라가서 고점 찍었을 때가 900달러인데 그때 시점에 저희가 분석했었을 때는 정말 미래 가치를 많이 집어넣었을 때 적정 가치가 한 920달러 정도 나온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정말 먼 미래의 가치를 집어넣고 얘기를 하는 거라서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차익 실현이 필요한 타이밍인 것 같다라는 얘기는 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900달러를 찍고 나서 지금 600달러가 깨졌죠. 그러니까 그 전체적으로 보면 3분의 1이 날아간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십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 테슬라 스토리가 끝난 게 아니라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4차 산업혁명, 또 전기차로의 전환, 그리고 뭐 스페이스 X,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감안했었을 때 이 대장주가 더 이상 성장을 못한다. 뭐 정말 많은 성장 부분들이 이제 다 들어왔다. 자, 그러면 그때는 조심하셔야 되는데, 물론 900달러 이상의 가격이란 건 어떤 의미를 하냐면요. 지금 현재 테슬라에 대한 이익 추정치가 정말로 좋게 보고 있어요, 다들. 그래서 올해와 내년, 내후년에 대한 컨센서스가 있어요. 그 컨센서스만 집어넣어도 이 가격이 안 나옵니다. 예, 900달러가 안 나오는데 그 컨센서스에다가 그 다음 해인 2024년, 그리고 또 그 다음 해인 2025년의 이익이 2.5배, 1.8배 늘어난다고 집어넣어야지, 그래야지만 나오는 적정 가치가 920달러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 5년 가치를 땡겨 와가지고 가격이 형성이 됐었으니까 그럴 때는 쉬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600달러로 떨어졌다라는 것은 현재 컨센서스를 반영한 적정 가치보다도 더 밑으로 떨어졌다. 더 밑으로요? 네. 그래서 자, 이런 타이밍에서는 저희는 테슬라에 대해서 이제 다시 관심을 좀 가져보셔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앞으로 테슬라의 미래에 대해서 좀 잘 생각을 해보시면,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전기차로 넘어가는 건 대세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현대차의 주가가 언제부터 정말 좋아지기 시작했냐면, 그렇게 얘기하던 전기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뭐 9만 원, 10만 원대 미만에서 지금 뭐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죠. 얼마나 빨리 시장 점유율이 전기차가 50%대에 도달할 건지가 중요한 거지, 전기차로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서 테슬라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시장 점유율은 전기차 쪽에서 한 27, 8% 정도 되거든요. 27, 8%요? 네, 그렇지만 전체 시장으로 따지면 뭐 3%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전기차 시장이 가솔린차 시장을 다 잡아먹고 빠른 속도로 전환되면 될수록 테슬라는 이미 이 선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의 시장 점유율 25%는 유지할 거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장성을 집어넣는다면 이제 주가가 $600 미만으로 떨어졌다면 이건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사람들이 이런 얘기는 할 겁니다. 마이크 베리라는 이 빅쇼트에서 엄청난 돈을 버셨던 이분이 그 테슬라는 10분의 1 토막 나도 이상하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를 세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막 걱정을 하고 두려워하는데 저는 그 빅쇼트에서 얘기했던 내용은 이 금융기관의 문제점, 그죠? 서프라임 문제점, 그런 거하고의 분석과 지금 이 전기차에 대한 분석은 완전히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완전히 달라야 된다. 완전히 다른 거죠. 왜냐하면 부동산 관련해서의 어떤 이 자산의 가치를 높이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거품을 만들어내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땡겨서 거품을 만들어내고 그 거품이 붕괴가 되는 현상이 일어났고 은행권의 이 자기 자본은 보통 자산 운용 전체 금액의 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산의 가치 중에서 5%만 깨져도 자기 자본이 다 날아가요. 그러면 그 은행은 가치가 없어지는 거 되는 거거든요. 증자를 해야 됩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빅숏이 먹혔죠.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테슬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죠. 말씀드린 대로 전기차로의 전환, 패러다임의 변화, 그리고 시장 자체의 변화. 그래서 또 테슬라가 그런 레버리지를 사용하고 있지도 않고요. 계속해서 이제 실적이 좋아지고 매출이 늘어나고 또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과정에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 이게 깨질 거다. 뭐 경쟁이 있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선점 효과가 워낙 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테슬라의 이익은 계속 늘어날 거다 생각합니다. 여기에 또 우리가 스페이스 X 얘기 나오고 있고 또 뭐 새틀라이트 링크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자,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하면 테슬라의 성장성에 대해서 과소평가할 필요가 전혀 없다. 심지어는 우리가 요즘에 또 비트코인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다들 그 9세대, 저도 나이가 좀 많은 편입니다만, 비트코인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안 가지시려고 하지만,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가고 있다는 말이죠. 뭐 어떤 분들은 비트코인 가격 1억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뭐 심지어는 100만 불, 그러니까 11억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물론 그게 가능할지 안 할지 그런 부분이 약간의 어떤 거품이죠, 사실. 그렇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테슬라 자동차를 파는 것도 그죠? 비트코인을 사용해서 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을 놓고 봤었을 때 우리가 지금 가장 주장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가장 리더는 테슬라다. 이건 당연한 사실이라서 그 대장주가 꺾인다라는 것은 끝났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이미 시장도 다 끝났고 이미 전체의 성장 스토리는 다 끝났고 이제는 주식을 팔아야 된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라서 제가 볼 때는 아직은 그런 타이밍이 아니고 오히려 이제 경기가 회복을 하는 구간 이런 것들을 감안했었을 때 이제는 테슬라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투자를 늘려보시는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차피 전기차 테마의 성장성이 아직 유효하기 때문에 이 테슬라가 $600 선으로 밑으로 떨어진 이 구간부터는 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사실 테슬라가 하루에도 엄청난 변동성을 보이고 있잖아요, 주가가. 이런 상황에서는 구체적으로 좀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좋을까요? 테슬라 투자 전략을.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테슬라에 대한 추천을 2019년까지는 안 했어요. 네. 왜냐하면 그 성장은 있는데 실적이 안 올라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적자 회사였었습니다. 이제 과거에 이제 이런 예가 있어요. 1998년에서 2000년도에 나스닥이 폭등을 할 때, 그때가 매출은 크게 늘었는데 실적이 오히려 97년에 고점을 찍고 98년, 99년, 2000년 큰 폭의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매출은 늘어나나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다 보니까 폭락을 했어요. 그죠? 자, 그럼 만약에 테슬라가 계속 매출을 늘려가고 있는데
실적이 흑자 전환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기업으로 따지면 쿠팡 같은 기업이죠. 쿠팡이요. 계속 실적이 전환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면 저는 거기에 대한 투자를 좀 꺼리게 됩니다. 그런데 2019년 하반기부터 큰 폭의 변화가 생기면서 적자 회사에서 흑자 전환을 하죠. 자, 그때부터는 저희는 투자를 해요. 그리고 그 이익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면 우리는 계속 투자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테슬라를 예를 들어서 100을 들고 간다 치면 그때부터는 100을 투자를 했다. 그러니까 100이라는 건 이제 전체의 100이라는 게 아니라 그냥 테슬라에 대한 투자를 100으로 잡자라고 하면 네네. 그럼 그 테슬라에 대한 투자를 100으로 그때 흑자 전환할 때 100을 투자를 했다고 칩시다. 자, 그러고 나서 실적이 계속 좋아지니까 큰 폭의 상승을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계속 우리가 잔존가치 모델을 돌려봤었을 때의 어떤 5년 미래 가치를 집어넣고 계산했는데 거의 고점까지 왔다. 자, 그러면 그 100 중에서 50을 덥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50을 던다 하더라도 이미 이 100이 한 200, 300이 돼 있을 거기 때문에 그 사실 차익이 난 것만 덜어내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이제 커렉션이 오면, 조정이 오면 보통 이런 종목은 계속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많이 올라갈 때 100%, 200% 올라가고 조정이 오면 20, 30%씩 크게 빠지거든요. 자, 그때 이제 또 다시 들어가죠. 다시 실는 거죠. 뭐 전체 다시 50을 더 더하거나 아니면 점차적으로 좀 더하는, 그러니까 올라가는 추세가 나올 때.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있어서 이렇게 올라갈 때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제 올라가는 과정에서 사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빠지고 있을 때는 사시면 안 돼요. 빠지고 있고 이제 바닥을 찍고 나서 다시 돌아설 것 같이 이제 보여지고 돌아서기 시작하면 그때 이제 들어가는 거죠. 자, 이때부터 우리가 팔아놨던 50%를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고 계속 올라가다가 이제 또 이제 꺾여 내려오기 시작하는 그런 타이밍이 또 있습니다. 자, 그때 또 그거를 잔존가치 모델을 돌려서 적정가치 미래 5년을 집어넣고 계산했는데 너무 많이 올라갔다. 이게 두 가지가 맞물리면 그 가격대에 왔고 빠지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제 또 한 50%를 또 더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렇지만 전체 항상 50%는 가지고 있는 거죠. 왜? 이 성장 스토리가 끝난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때 언제 팔아야 되냐면 완전히 다 털어야 되냐면 더 이상 이제 성장이 안 나오는. 성장이 안 나올 때. 매출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이익도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앞으로 미래가치 5년에 대해서 다 집어넣어 놨고 이제는 진짜 힘들다라고 할 때는 다 털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 겨우 한 3% 정도의 시장 점유율인데 이게 앞으로 25%까지 갈 건데 뭐 더 많이 갈 수도 있죠. 정확한 답은 없습니다. 만약에 진짜 스타링크가 만들어지면 저는 뭐 시장 점유율이 아마도 애플이 그 스마트폰 시장에 점유율 뭐 거의 뭐 3분의 1을 들고 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 정도까지도 갈 수 있는 거거든요. 테슬라가요. 테슬라가 자동차 시장에서.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했었을 때 아직 전혀 성장 스토리가 끝난 게 아닌데 이게 이제 끝났다 하고 생각하고 있는 걸 다 턴다.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600달러 깨져 내려왔고 이제 다시 돌아서서 600달러를 치고 올라가기 시작할 때 이때는 우리가 또 보는 적정 가치 대비해서 이제는 싸 보이기 시작할 때 이때는 이제 투자를 늘리는 타이밍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은 테슬라 같은 전기차와 친환경 테마를 유망하게 보고 계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4차 산업혁명이 발전이 되면 될수록 전기 소비량은 크게 늘어납니다. 전기 소비량이 크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대체 에너지가 너무나 필요하죠. 그게 바이오가 되던 풍력이 되던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이 되던 뭐 여러 가지 수소가 되던 이건 이제 대세로 가는 거잖아요. 그만큼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고 슈퍼컴퓨터를 쓰면 쓸수록 데이터 마이닝을 하면 할수록 데이터 센터가 많아지면 질수록 로봇 쪽이 많아지면 질수록 전력 소비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자, 거기에 있어서 친환경으로 가야지만 그걸 다 서포트할 수 있다. 그러면 무한대로 석유를 뗄 겁니까? 무한대로 석탄을 뗄 겁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앞으로의 스토리에 있어서는 물론 중간중간에 흔들림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흔들리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지금 가장 많이 흔들리실 거예요. 저도 영향을 많이 받았고 많은 분들이 흔들립니다. 그렇지만 전체 큰 그림을 보고 앞으로 미래를 생각해 봤었을 때 대세를 거슬리는 것은 아니다. 물론 뭐 기존의 어떤 그 대표적인 종목들이 올라갈 때도 있습니다. 뭐 석유 관련주든 뭐 원자재 관련주든. 그렇지만 그 중에서 정말 좋은 가치가 있는 종목만 셀렉트를 하고 투자를 하셔야지 신재생 에너지 다 팔고 석유 관련주 다 사자. 뭐 아니면 뭐 성장주 다 팔고 가치주 다 사자. 자, 이런 전략으로 가져갔다가는 정말 어려움을 경험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계속 잘 종목 선택과 집중 이걸 하는 노력을 하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기차 친환경 테마 그럼 본부장님 최선호주는 테슬라라고 볼 수 있을까요? 보통 이 신성장 산업이 만들어질 때는 우리가 누가 이길지 몰라요. 이런 신성장 산업이 만들어질 때는 다변화가 중요합니다. 다각화가 중요합니다. 분산 투자가 중요합니다. 옛날에 이제 삼성전자든 뭐 여러 반도체 회사들이 이제 반도체가 완전히 각광받기 시작했었을 때, 네. 1990년대. 90년. 그죠? 이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도 반도체 회사가 몇 개가 있었죠? 정말 많았어요. 예.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LG전자, 여러 모든 대그룹들이 다 반도체 회사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다 망했죠. 삼성만 빼고. 물론 하이닉스는 살아남았습니다만 정말 엄청난 시련을 겪고 살아남았습니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올리가폴리 파워, 그러니까 과점화 현상을 일으키는 회사를 사라. 과점화 현상을 일으키는 독점이 아니라 과점화. 그래서 뭐 반도체로 따지자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렇게 분산 4개 이상 분산, 인피니온 옛날에 뭐 이렇게 어느 쪽이 망하더라도 어느 쪽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커버를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전기차 중에서 테슬라가 있으면 있겠고 또 중국에 보면은 뭐 니오가 있을 거고 또 길리 자동차가 있을 거고 또 요번에 그 루시드 나오고 있고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기차 중에서 테슬라만 사는 게 아니라 탑 4개 정도는 들고 가시는 게 맞지 않나. 근데 그걸 자기가 또 하기 어려우면 그냥 ETF를 사시면 되는 거죠. ETF. 예. 전기차나 전기차 배터리 ETF 뭐 이런 것들. 이런 법칙은 바이오 업종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신성장 업종에 있어서는 항상 ETF를 활용하다. 물론 수익률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분산 투자이기 때문에. 네. 대박 나는 뭐 10배 나고 막 이런 거는 못 이루시겠지만 그래도 밤잠은 주무시겠죠. 네. 그리고 금리보다 훨씬 높은 수익은 올리실 수 있으니까 이런 대표적인 성장 업종에 있어서는 ETF를 활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테슬라를 전기차 회사로만 조금 한정해서 보면 전기차 산업이 저는 개인적으로 진입 장벽이 높은 산업인지 조금 궁금하거든요. 사실 뭐 현대차도 지금 아이오닉 5 만들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국의 니오도 있고 제2의 테슬라, 뭐 루시드 모터스도 나오고 있는데 전기차 회사로서 테슬라만의 경제적 해자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만약에 그 애플의 예를 들어봅시다. 애플이요? 네, 애플의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가 핸드폰이라는 것은 모토로라 뭐 이런 회사들이 다 했죠. 근데 모토로라 지금 핸드폰 시장에서 어떻게 됐죠? 엉망이 됐죠. 삼성전자, LG전자 둘 다 핸드폰 했죠. LG전자는 사라졌고 삼성전자는 시장 점유율 유지하고 있어요. 네. 자,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그만큼 이 진입 장벽을 높이는 데 있어서 스마트폰이라는 게 나왔고, 그죠? 그리고 그 스마트폰을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다른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줬잖아요. 그리고 특히 애플 같은 경우에는 한번 애플에 가입하고 나면 빠져나오지를 못하죠. 네. 예. 저도 사실 싱가포르랑 북경에 살 때는 삼성전자보다는 애플을 썼었죠. 어쩔 수 없이. 그렇지만 한국에 들어와서 제가 억지로 바꿨습니다. 삼성전자로. 근데 상당히 처음에 불편했어요. 네, 그렇죠. 그만큼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오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만큼 그게 이제 결국 진입 장벽이
높다라는 거죠. 다른 회사들이 뺏어가기에 그 시장 점유율을. 근데 테슬라가 그걸 할 수가 있느냐? 즉 플랫폼화 시킬 수 있느냐? 자동차 시장마저도. 그러니까 핸드폰 시장을 플랫폼화 시킨 게 애플이라면 자동차 시장을 플랫폼화 시키는 것이 테슬라냐 아니냐?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근데 이 가능성을 자꾸 만들어내고 있어요. 어떻게 만들어내고 있나요? 결국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테슬라는 한번 사고 나면 그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뚝 누르면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잖아요. 마찬가지죠. 핸드폰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테슬라를 한번 쓰기 시작하면 테슬라만 써야 되는 케이스가 된다는 거죠. 플랫폼화라는 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테슬라가 그걸 성공을 한다면 이거는 이제 마진이 훨씬 높고요. 여기에 다른 회사들이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아지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스페이스 링크를 만드는 거고, 그죠? 우리가 한번 테슬라 시스템을 사용해서 자율주행을 쓰기 시작했다는 상상을 해보세요. 그 시스템을 안 쓰면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워낙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것을 잘 활용이 돼야 되고, 근데 테슬라가 지금 데이터 마이닝과 데이터 센터 부분과 데이터를 갖고 있는 부분은 다른 어떤 자동차 회사들보다도 더 빠르고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계속 해낸다면 결국은 테슬라는 그 진입장벽을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만들어 가고 있고 앞으로 만들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테슬라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거고요. 물론 그 사이에 다른 회사가 뜨 나타나서 테슬라가 만들어 놓은 걸 다 깨버리고 뭐 만들어낸다. 뭐 그게 이제 뭐 유럽계 자동차 회사든 뭐 우리나라의 현대차 그룹이든 만약 해낸다. 그럼 또 거기에 대한 엄청난 가치를 줘야 되겠죠. 예. 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는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기관으로 넘어갈 때 엄청난 마진이 생겨요. 왜? 내연기관에는 부품이 100이라면 전기차는 부품이 30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부품의 수가 떨어진다는 건 그만큼 마진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중간재가 적어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테슬라는 경쟁력이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신규로 들어오는 회사들이 마진을 얼마나 깎아내리면서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려고 하는지, 그리고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내는지, 이 두 가지 요소를 보면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